성범죄 가해자 3명을 잡았다는 거죠? 경찰하고 지금 서울시가 협조해서 검거한 이 프로세스 자체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이 모델은 매우 중요한 모델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델이네. 네, 요즘에 디지털 성범죄, 특히 그 아동이나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네, 이 스마트 기기가 늘어나면서 아주 교묘해지고 또 어떻게든 좀 도망 다니려고 뭐 해외 서버 돌아다니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서울시가 아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지지 동반자, 이걸 경찰과 협조해서 지금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명을 처음으로 때려잡았다고 합니다. 좀 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이네요. 앞으로 더 때려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때려잡는지 오늘 3분 모시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 지명규 디지털 성범죄 예방지원 TF 팀장님, 그리고 나무 여성인권상담소 지지 동반자 이희정 팀장님 3분 모시고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3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 검거를 이번에 가해자 3명을 처음 잡았다는 거죠? 예.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이게?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사업을 네. 작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 3분을 선발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문가로 양성을 해서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서울시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들 같은 경우 모두 10대 아동 청소년들, 가해자들도 모두 10대에서 20대 초반의 남학생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등교를 못하고 온종일 그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유인해서 범행을 했는데요. 서울시는 이번에 검거된 그 세 건은 이제 찾아가는 지지 동반자 사업을 통해서 네. 경찰하고 지금 서울시가 협조해서 같이 그 검거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원래 이제 경찰이 하는 일일 거 아닙니까? 경찰이 하는 일인데 초기에 그 저희 지지 동반자를 통해서 피해 접수 후에는 뭐 체증이라든지 뭐 고소장 접수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 진술 지원이나 법률 소송 지원을 그 이 원스톱으로 지지 동반자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피해자들은 솔직히 그걸 피해를 당하고 나서 본인들이 그걸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서비스가 다 분절돼 있었습니다. 근데 뭐 왜냐하면 법률 지원은 뭐 이쪽에 얘기를 해야 되고 심리 치료도 이쪽에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원스톱으로 이제 찾아가는 지지 동반자 1대1 상담이 되면서 심리 치료부터 해가지고 경찰 그 동행 진술이라든지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또 수사 단계에서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2차 가해가 또 예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중간에서 조율을 하시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 함께 해주신다는 거군요. 예.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작년 9월부터 작년 9월 시작을 했고요. 좀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요? 사과하시죠.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늦게 한 만큼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아동 디지털 성범죄가 더 많아진다.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배상훈 교수님, 좀 뭐 어떤 범죄 유형들이 있고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뭐 비대면 부분이 많이 특히 이제 집에서 이제 학습하는 자율학습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학습을 할 때 중간에 어떤 뭐 채팅 같은 걸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더러 있거든요. 사실 뭐 많죠. 거기에 앱 같은 거 해가지고 채팅 앱 같은 거로. 근데 거기에 이제 마치 어린 동년배인 양, 동류인 양 접근하는 그런 성범죄자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 가해자들의 나이도 비슷비슷한 데가 있고 어떤 매우 친밀하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마치 대화 상대인 양 접근하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그 범죄자들한테 어떤 온상이 되는 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뭐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그 말벗 같은 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어떤 걸 보여줄 테니까 너도 뭘 보여줘라라는 식으로 음란하게.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음란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를 보여주듯이 너무 손 예쁘게 생겼다. 나도 손 예쁘게 보여줄까. 서로 이렇게 하다가 수위가 좀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성범죄의 거리까지 올라가는 보통의 접근 방식은 그런 방식입니다. 가령 그러면 성범죄라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만난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어떤 뭐 옷을 벗은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보여서 일종의 이거는 저희 범죄 학자들이라면 트레이더라고 하는데요. 영상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찍어서 보내게 하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방식의 성범죄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더 나가게 되면 실제의
오프라인에서 유인해 갖고 성범죄를 시도하는 조주빈 같은 케이스가 이런 거 아닙니까? 딱 그겁니다. 아, 조주빈이 네.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조주빈이 그때 잡히지 않았으면 더 위험한 정도의 범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 SNS를 통해서 그냥 좀 친한 그냥 뭐 정서를 공유할 만한 사람인 척 해놓고 이런저런 사진 왔다 갔다 하다 그중에 좀 문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사진은 이제 애한테 겁을 주면서 너 이거 친구들한테 뿌린다 뭐 학교에 알린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더 심한 사진들을 보내게 하고 겁을 주는 거죠. 나중엔 더 이제 협박해서 만나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그렇게 거죠. 되고 돈도 보내라고 하고 여러 방식으로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더 승패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얘기하기 전에는 뭐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네. 뭐 심각한 부분은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저희 딸도 최근에 20대 남성이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뭐 주소가 어디냐, 뭐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친구들 주소가 어딘지 개인 정보를 물어보고 본인이 이제 차단을 하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깜짝 놀란 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집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그 사람들이 예상외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그 아시기에는 네.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이 어린 친구들 일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네.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네. 지지적인 그 그루밍이 이제 정서적인 그 그루밍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성범죄로 이 발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한번 그 범죄에 타깃이 되면 엄청 오랜 기간 동안에 괴롭힘 당하는 경우가 계속 그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심리적 예속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심리적 예속이 진행되면은 그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영역을 확보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님한테 얘기하기 좀 어려워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교묘하게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거를 까보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렇겠죠. 그 전체 SNS를 어떻게 다 까보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이 범죄는 더 어려운 범죄가 되는 거죠. 네네네. 이희정 팀장님은 이제 이런 범죄 피해자분들과 같이 이제 동반해서 뭐 경찰 조사도 받기도 하고 심리 상담도 이렇게 아마 같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본 피해자분들 뭐 사례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피해 사례가? 이번에 그 검거된 사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첫 번째는 게임에서 이제 친밀감을 표현해서 채팅 앱으로 이제 넘어가자라고 해서 얘기를 주고받다가 정서적 지지를 굉장히 해주고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성창취 영상을 받아낸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네. 채팅방 오픈 채팅방에서 재밌는 놀이를 하자라고 해서 같이 놀아주겠다라고 해서 접근을 해서 성착취 영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많은 또 학생들이 본인들이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SNS 상에서 자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고 가해자들이 접근해서 당신이 원하는 걸 뭐 실현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꿈을 이뤄주겠다고 하면서 사진이나 영상물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예인 시켜주겠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부분에서 네. 뭐 춤추는 영상 올리라고 해갖고 거기 내가 아는 어떤 기획사 이렇게 이런 거 연결해주겠다는 사탕 발림을 하면서 하니까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너무 거기 혹해는 거기 그렇게 되는 거죠. 범죄자들은 이런 아동 청소년들의 심리를 너무 잘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럼 이 가해자들은 한 번 한 놈이 계속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건 전형적인 범죄 성범죄의 전형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피해를 입는 학생들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결핍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생, 그 피해 학생들한테 어떤 책임을 묻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 이런 이 가해자들은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특정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든가 특정한 형태의 언어 습관 같은 것이 있는 아이들이 어떤 정서적인 경필이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채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너무 간절히 되고 싶은 그 갈급함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뭔가 말벗이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그 지점을 명확하게 꿰뚫어서 교묘하게 파고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부모님이 막 예를 들면 뭐 숙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시킨다 그러면 막 그 짜증나니까 스트레스 표현을 많이 한다든지 부모님이 이걸 같이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공감을 접근하는 얻는 거죠. 겁니다.
그 가해자나 피해자 연령대라든지 이런 게 혹시 뭐 통계적으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 지금 지원을 쭉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통계 실적으로 살펴본 것은 N번방 사건 이전에는 사실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N번방 이후에 특히 이제 온라인 그루밍, 그러니까 온라인 성착취 관련한 그리고 불법 촬영 등 피해 지원 건수가 104건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N번방 사건으로 저희가 이제 유추했던 거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것은 정말 중대 범죄구나라고 네. 하는 인식이 확대돼서 그러면 나한테도 내지는 우리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혹시 포착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건 피해구나라고 해서 피해 지원을 요청하는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보다는 이제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 부분에서 N번방 사건 이후로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피해에 대한 이해 정도가 뭐 많이 뭐 좀 많이 확대됐다는 부분도 있지만 네, 네.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이 좀 그 SNS에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길거리 캐스팅이라 해서 연예인 관련해서도 뭐 길거리에서 뭐 캐스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온라인상에서 이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연예인을 그 시켜주겠다는 빌미로 그 접근했던 부분은 뭐 피해자가 한 20명 이상이 또 있었고요. 뭐 다른 여죄를 이제 파악하다 보니까 한 2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볼 때는 코로나 상황하고 N번방 사건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늘어났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길거리 캐스팅 이건 옛날 말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런 거 없어 지금. 그 가해자가 또 그 연예 기획사 명함을 본인이 직접 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들이나 하지. 네. 실제 수십 개씩 연예계에서 본인이 제작해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뿌리고 하니까 네. 그걸 또 온라인 통해서 또 하다 보니까 또 믿게 되는 거죠. 어린 청소년들은. 이정 팀장님은 이제 피해자들을 실제로 이렇게 대면하시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 그리고 너무 예민한 일을 지금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즘? 네, 사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원 체계가 사실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전에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이제 주도적으로 작년부터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아무래도 디성 범죄 피해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은 보람을 느끼십니까? 네, 그럼 이제 네. 피해를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이제 상담을 한다.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로 하는 겁니까? 맨 처음에 예를 들어 피해를 정확히 이제 아마 파악도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피해에 맞는 어떤 뭐 경찰 신고라든지 뭐 이런 것도 법적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같이 좀 세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예요? 사실 이제 피해자분이 발생을 하면 사실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목표는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 매우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이제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해자 처벌이 굉장히 피해자한테 중요한 의미로 네. 사실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 동시에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는데요. 네네. 이제 기존에 이제 있던 지원 체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원 체계도 활용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가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경찰 단계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네. 이게 청소년들이 자기가 이게 피해 당한지를 모르고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쭉 SNS를 하고 있는데 마치 대단히 친한 친구처럼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식시켜주지 않으면 끝까지 이게 가해자인지 모르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범인을 처벌을 했는데 B 씨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경찰이 거기까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적인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이 아이들을 상담하고 그 속에서 이 피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사후에 대한 상담을 해주면서 이 또 디지털 성범죄는 이 관리가 안 된다면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 이게 독특한 특성 때문에 같은 피해자한테 다른 그렇죠. 가해자가 그래서 이 통합적인 시스템 그리고 서울시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이 시스템을 일원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델이 어디 해외에 있는 겁니까? 이 사이버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서울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너무 세게 몰아붙여가지고 죄송하네요.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아니 어떻게요? 작년에 그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사업을 하면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교육 부분도 있지만 네. 피해자분들이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자살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저희가 경찰관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여청계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성인지 마인드랑 또 사이버 수사대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성인지 마인드 자체가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는 경찰을 이해시키고 또 이 지지정반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꼭 물어봐야 될 얘기들이 있어요. 이 승낙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 촬영 관련해서는 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분들이 2차 가해로 이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간에서 조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경찰의 역할이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진술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경찰관들이 또 관행적으로 그 물어보지 않아도 될 얘기를 또 조소상에 담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피해 사실하고 관련 없는 관행적으로 있었던 그냥 폭넓은 피해를 그 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진술 동행하러 가셔가지고 적절히 제지를 또 해주시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건 진짜 훌륭하네. 이 모듈, 이 프로세스 자체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있어도 아마 매우 제한적으로 있을 겁니다. FBI에서 개발하는 이런 방식의 프로세스라는 것도 네. 기존의 어떤 범죄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의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현지 경찰들이 뭘 물어보고 뭘 물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지만 그런 그렇죠. 방식 교육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정현 씨가 아니 경찰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왜 중복적으로 이게 서울시가 하냐 괜히 무식한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무식한 질문할 때 저도 이 형 질문 좋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 모델은 매우 중요한 모델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델이네. 근데 회사 내에서 좀 그런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니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와서 처음 듣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분 대단하네 생각할수록. 본인 지금 눈물을 글쓴 거예요. 이런 인정을 전혀 못 받았던 거야 그동안. 왜 이렇게 좀 못 받는 것도 있어요. 지명희 팀장 대단합니다 진짜. 네. 약간 좀 한 말씀 더 드리면 네네.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아까 이정 팀장님 말씀하신 것과 보관해서 매우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성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경찰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하면은 분명히 피해자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정 팀장님이라든가 저 팀장님처럼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는 분들이 이 수사나라든가 이 예방과 사후에 같이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하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경찰의 손을 못 내미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다치니까. 이거 진짜 훌륭하시네. 네, 이게 이제 범죄 발생했을 때 때려잡는 것도 당연히 이제 중요하지만 예방이 사실 뭐 더 중요한 예방이 거고. 더 중요해. 네, 사실. 그래서 이런 범죄에 이제 휘말리지 않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뭐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서울시나 아니면 경찰 차원의 제도적으로 뭐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개인적 측면과 네. 제도적 측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주안에서 올 3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학교 내에 있는 친구들하고 학교 밖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학교 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는 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지만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걸 제공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흔히 일탈계라 그래서 SNS상에서 자기 노출 사진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친구들한테 또 가해자들이 은연중에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친구들을 저희 전문가들이 먼저 그 가해자들보다 먼저 접촉을 해서 그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게끔. 정서적인 그 지원을 좀 해주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근데 순간 내가 만들어주는 걱정되는 게 네. 방금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사칭하는 가해자들이 또 생겨날 것 같아. 예, 그런 부분도 그게 또 걱정이네. 그리고 또 가해자 부분 안에서는 또 그 메신저라든지 게임 앱을 통해서 청소년한테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상을 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뭐 신상 정보까지 뭐 개인 정보까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양태를 모니터링해서 의심이 소지가 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 저희가 신고도 하고 네.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또 그 학폭위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대부분 학교 내에서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친구를 때려서 뭐 상해를 입혔다든지 폭력을 썼다는 부분은 학폭위에서 대부분 뭐 원칙대로 처리가 되지만 네. 디지털 성범죄 부분은 성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네. 아이들이 그 또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뭐 생각을 또 일부 그래요? 학부모들이나 좀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엠번방 사건과 같은 제2의 조주변이나 뭐 갓갓 같은 친구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그 가해자 친구들에 대해서 뭐 심도 있는 계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800명 이상으로 지금 목표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교육부와도 연관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되고, 그러네요.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바꿔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인식이 이제 조금 이 지명교 선생님 같은 분들은 좀 나가 있지만 현장에선 사실은 많이 좀 감축이 급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오히려 우리 학생들과 아동 청소년들 다치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 디지털 성범죄가 포착이 되면 지금 현재 경찰들은 다 잡아내죠. 안 되더라도 그렇다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애들이 쓸데없는 생각 못하죠. 100% 잡습니다. 100% 잡습니다. 네, 근데 100% 잡아. 문제는 뭐냐면 2차 피해가 없이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문제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맞아. 그게 이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100% 잡습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 뭐 혹시 학생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학부형들이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을 조금 조심하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유심히 봐라. 네,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더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거 혹시 시그널 같은 거를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사실 아이와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사실 지지하고 대화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실 뭐 질책과 비난과 막 부정적인 얘기들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위안을 삼고 공감과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봐봐 듣고 보니 어렵지 안 되지? 이게 어려운 일이야 이게. 그래서 핸드폰을 압수하면 어떨까요? 그건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온라인 세상을 떠나서 아이들이 살기는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세상을 어떻게 안전하게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은 온라인상에 이렇게 내 정보를 많이 노출하지 않는 방법도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뭐 학원 어디 다닌다 이런 것들도 표적이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학교나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의 그 교육 과정 부분에선 그런 부분은 많이 미약하죠. 그래서 아까 교육부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FBI의 국립폭력범죄센터라고 NCAVC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 관련된 거는 출동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테러와 아동 성범죄는 동순위입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보다도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나오면 1순위인데 거기서 뭘 개발하냐면 그들이 쓰는 아동 성범죄가 쓰는 언어들의 습관을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걸 이제 축적해 놓습니다. 가해자들이 쓰는? 예, 가해자. 그러니까 전문적인 아동 성기호증이라든가 그 성범죄에 쓰는 어떤 언어 습관에 대한 걸 축적해 놓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청소년들이 안의 내용을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또 흔히 말하는 어떤 비밀통신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정 팀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적인 어떤 아동 성범죄자들이 쓰는 용어는 있지만 그거를 보이지 않고는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거기까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부분인 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예방도 되게 사실 중요한 문제고 되게 사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피해가 발생됐을 때 사실 즉시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안전하고 믿을 만한 어른한테 뭔가 위험 신호가 스스로한테 뭔가 감지됐을 때 바로 말하는 것이 연결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구하면 됩니까? 우리 지명규 팀장님.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이나 상담이 필요한 학부모와 교사 분들께서는 찾아가는 지휘동반자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02-2275-2201입니다. 네. 익명성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당연히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익명 신고 상담 창구라 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뭐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뭐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라고요 이게? 예. 이거 조심해야 돼.
왜냐면 지금 카카오톡 채널에 신과 함께 공식 계정이라고 나온 데가 30군데가 넘어요. 사칭. 사칭이 너무 많아. 심지어 정프로 리딩방도 있어. 내가 리딩을 하는데 주식 리딩을. 정프로 정영진이거든요. 사칭이 많구나. 이게 사칭이 너무 많아. 차라리 그냥 전화로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네. 이거는 확실히 전화가 확실히 낫습니다. 2275에 2201. 네. 이거 뭐 검색하면 나옵니까? 예, 검색하면 바로 예. 나오고요. 그리고 뭐 신과 함께는 워낙 지금 그 인기 있는 네. 그 유튜브 콘텐츠라 네. 뭐 저희도 그만큼 돼서 네. 뭐 그런 게 생기면 뭐 부작용이라도 네.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그 부분도 유의하겠습니다. 약간의 실현성 발언처럼 느껴지네요. 그걸 꼭 찍어내서. 네네. 요건 아무튼 네. 익명 보장 매우 네, 중요하다는 네,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버스 안에 네. 납치범이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문자 보냈어. 경찰에. 이 경찰이 와서 자 신고하신 분 누구죠? 이런 경우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꼴은 안 나야 된다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라 중요합니다 이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네네. 되나요? 네. 사실 그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온라인 인터넷 상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피해자분들한테. 그래서 정보를 찾아볼 때 사실 부정적인 정보를 먼저 접하기 때문에 사건에 적극적으로 뭐 신고하거나 대처하기나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부정적 정보가 사실은 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기 때문에 네. 꼭 전문기관에 연락하셔가지고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고했더니 뭐 이것도 안 된다더라. 그거 다 가짜야.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디지털 성범죄 특히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이 아주 나쁜 놈들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좀 우리 세 분께서 더 노력하셔서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금 우리 지명규 팀장님 이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은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 지명규 팀장님, 그리고 지지 동반자 나무 여성인권상담소의 이희정 팀장님이었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닷컴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say you.